7월 25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는 10월에 입주하는 청라국제도시 새 아파트 초등생 480명이 인근 4개 학교에 분산 배정됩니다. 이로써 과밀학교 논란을 빚었던 새 아파트 학부모와 인근 학교들 사이의 갈등이 급한 불을 껐습니다. 포스코 에너지가 인천 북항 근처에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최근 10년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포스코 에너지를 상대로 80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짓겠다며 중턱을 파헤친 뒤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여주시 청안마을 뒷동산. 마을 주민들은 난개발로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허브 공장 신축 부지에서 불법 매립돼 있던 수천 톤의 건설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흥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유지들의 사교클럽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천 오피니언 리더 모임 인화해. 인천시가 인화해 참여와 운영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 3개 시도가 서로 눈치를 살피는 형국인데 택시요금 인상이 곧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부터 봅니다. 과밀학교 논란을 빚어왔던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 신규 입주할 예정이죠. 초등생 480명이 인근 4개 초등학교에 분산 배정된다는 그런 소식이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 청라 지역 주민들은 이 신규 아파트 입주하게 되는데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인근에 있는 학교들마다 모두 우리가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규 아파트 학생들을 받기에 주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교육청 주재로 회의를 갖고 결국은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청남초등학교, 그리고 도담초등학교, 청일초등학교, 경명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로 신규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자녀 학생들을 배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초중통합학교가 오는 2022년까지 새로 생길 예정인데요. 학교 이름은 청호초중통합학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축을 해서 장기적으로 청라국제도시 학교의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그래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면 경제면 기사로 넘어갑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서구 원창동 이 포스코 에너지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포스코 에너지가 무단 사용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포스코 에너지를 상대로 약 80억 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포스코 에너지는 이 액화 천연가스 복합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겠죠. 이 뜨거운 물을 주변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데 물이 뜨겁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배수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배수지 자체가 국유지인데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 포스코 에너지는 이 배수지의 무상 사용권을 이미 과거에 획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내용 함께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개발을 허가한 여파로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이 점동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뒷동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채 1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건축주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야산 중턱을 마구 파헤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칫 토사가 유출되거나 산사태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고요. 그러면서 건축주가 이 전원주택단지와 인접한 산림에서 무허가로 벌목을 한 의혹도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말썽을 빚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죠. 이곳에 이 공장 신축 현장에서 무려 수천 톤의 건설 폐기물이
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불법 매립돼 있는 건설 폐기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설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건설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던 업체는 이 건설 폐기물 처리 내용을 스스로 입력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당초 시흥시에 5,500톤의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2,000톤 가량 많은 7,482톤을 처리했다고 최종적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건설 폐기물이 더 묻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시흥시는 현장을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화해가 뭘까요? 인천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의 로비 창구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인화해와 좀 거리를 둘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허 내정자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거듭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허 내정자는 인화해가 앞으로는 민간 친목단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인화해는 인천시가 운영을 도맡아 왔었는데요. 참여도 또 운영도 하지 않고 손을 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열렸던 인사간담회에서는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이 맹탕 수준의 인사간담회였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다는데요. 3면에 함께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보도했습니다. 인천시가 택시 요금 현실화, 즉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시도 지금 현재 택시 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 택시 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정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업무 보고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고 서울시도 인상을 하고 그러면 함께 수도권에 연접해 있는 경기도 역시 택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3개 시도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택시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사를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 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박남춘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 인천광역시의 환경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과 한계는 없을까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부 서종국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어요. 12가지 환경 분야 정책 공약을 약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환경 이슈와 문제를 망라한 다양한 정책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 구매, 녹색 소비 운동 확산,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생화학 제품 체계적 관리, 미세먼지와 악취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 만들기,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시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도시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생물 다양성 보전, 공원 녹지 확대, 환경교육 활성화, 물 이용 부담금 제도 전면 개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지속 가능 발전 조례 제정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이 환경 영역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그런 정책들을 이행하려면 이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 정부가 이 발동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수단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도시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법률과 같은 직접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시장 유인 방식이 있습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동참을 유도하는 자율 규제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 인천시처럼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첫째, 조례나 규칙 제정, 네. 그리고 민간 기업의 협치 모델인 지방의제 20일 활성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이제 정책에서는 과거 규제 일본대에서 벗어나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한 차별적인 정책 수단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환경행정의 전문성이 동반돼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인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천에 우선 이 환경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걸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정학적으로 환경 이슈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 문제를 다 안고 있죠. 네. 중국과 가까워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혼재해서 이 생활 환경 민원이 영구적으로 상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또 수도권 매립지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영흥화력발전소, 예. 송도 LNG 인수기지, 석유화학 단지 등 환경 이슈를 포괄하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석탄과 곡물을 수송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발생, 그리고 공항에서 나타나는 항공기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또 도시개발로 최근에 갯벌이 훼손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현실도 이 환경 악화를 야기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천시 환경 행정의 현실은 어떻다고 교수님께서는 진단하십니까? 이 문제점도 있다면 더불어서 함께 짚어주시죠. 환경보다는 개발과 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근 한 세기 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등 이 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못한 점도 크게 꼽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예산 배정 과정에서도 환경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또 빈약한 그 환경 녹지구 위상, 그리고 조직, 이걸로 가지고 이 복잡 단란한 이 환경 행정을 모두 떠안고 있는 현실도 인천시 환경정책 실행에 큰 어려움으로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예. 이 때문에 급속한 도시 발전에 뒤따르는 각종 환경 문제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당장 닥친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응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환경 관련 부서를 3D 부서라고 기피하는 현상이 공무사에 만연돼 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환경 관련 부서를 3D 업종, 그러니까 기피 업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일들은 많고 또 권한은 없고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자, 그러면 인천시가 환경 행정을 제대로 펼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합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당장 확실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환경계획을 도시계획의 우선에 인천 특성에 걸맞는 국가 기준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환경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는 환경 수용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헤일리 마을처럼 말입니다. 환경을 살리면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가 훨씬 상승한다라는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문제 전담부서와 생활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긴 안목에서 환경 전문 공무원을 육성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환경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토파보기 민선 7기 인천광역시 환경행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서종국 교수였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평택, 용인, 의정부 34도, 수원 35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6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7에서 11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플라톤. 이상 생생정보 알려배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5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